이스라엘 헤즈볼라 초토화 붕괴 직전, 물론 이제 헤즈볼라가 붕괴 직전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며칠째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해서 거의 융단 폭격이라고 해도 될 만큼 집중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난 2006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한 이후에 가장 지금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IDF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3일 동안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2,000여 개의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타겟을 지금 헤즈볼라 타겟을 파괴했고요. 대부분 무기 저장고, 정밀 무기 저장고입니다. 그 장거리 쪽 수십 개, 그 다음에 로켓 발사대를 포함해서 폭파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 정보부서의 한 60여 개 시설도 공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같은 거 IDF가 공개한 거 보면은요, 도심 지역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타격을 해서. 근데 거기서 막 계속 폭죽처럼 터져요. 그 무기고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헤즈볼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사드 HQ 헤드쿼터를 갖다가 겨냥했지만 다 유격을 당했고, 지난 19일부터 이스라엘 헤즈볼라 공세 강화 이후에 이제 IDF가 이걸 북쪽의 화살이라는 작전명을 했는데 사흘간 총 615명이 숨지고 2,000명이 넘게 다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앞서 얘기했죠. 하마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은 모든 포커스가 헤즈볼라에 있고요. 하마스는 이제 약간 컨테인된 상태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의 섬이기 때문에 라파 국경을 끊어서 이제 산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은 통제, 여기서 더 악화되진 않는다로 딱 홀드 시켜놓고 이제 모든 전력을 이제 북쪽에다가 서서히 지금 모빌라이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헤즈볼라 이스라엘의 이번에 이제 헤즈볼라 공격에서 그 특이한 점은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하고 무전기를 폭파시켰다라는 것인데 정말 그 방법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 헤즈볼라가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한 30년 전에 사용하던 삐삐 무선 호출기를 사용하게 하고 있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무선 호출기를 이 헤즈볼라가 사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9일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그 변별점이 바로 17일, 18일부터 있었던 삐삐 무전기 폭발 이제 타겟팅이죠.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모사드가 15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공작인데 대대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지상군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통신이나 미사일을 다 제거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대헤즈볼라 작전 개념인데 여기서 1단계인 이제 지휘 체계를 갖다가 와해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첨단 해킹 통신 감청 장비로 그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의 그 고위급 관리나 통신망을 이렇게 관찰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인 제거도 하고 했는데 헤즈볼라가 이게 내 핸드폰이 지금 감청되고 있지 해서 이 하이텍 제품에서 로텍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원시적인 제품에 그 해킹이나 감청이 좀 힘들거든요. 비퍼 같은 거는 무전기 같은 거는 좀 힘들어요. 감청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까지도 한 5수를 내다본 거죠. 그래? 네가 하이텍에서 일로 넘어가지.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함정을 파놓고 했어. 그게 바로 이른바 공국망 침투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저나 이런 건 무전기는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헤즈볼라가. 근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해외 정보 파트가 이제 공급업체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공급을 한 거예요. 제품들을. 무전기랑 삐삐를. 그게 이른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국망 공작이라고 하는데 제조업체를 가장한 여러 가지의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대만, 일본, 유럽에다가 쫙 해놓고 판권도 이렇게 사는 것처럼 딱 겉으로 보면 이건 비즈니스예요. 합법적인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이제 헤즈볼라가 여기서 이제 징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주식회사 모사드가 헤즈볼라의 통신기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공작의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스라엘 모사드 입장에서 헤즈볼라가 지금쯤 아마 삐삐를 막 찾고 있을 것이다. 빨리 우리가 삐삐를 납품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헤즈볼라에 있는 그 수뇌부 중에 모사드와 관련 있는 사람이 지금 방법은 삐삐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삐삐로 갈도록 유도를 했을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유도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이 공작이 15년짜리예요. 회사 설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이게 합법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소위 해서 기만 공작인데 엄청나게 완전히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거를 이제 사람들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헌치나 어떤 의구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정보를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삐삐나 무전기가 뭔가 이렇게 기폭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터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안에 터질 수 있는 어떤 그 발화물질이라든가 폭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예 삐삐나 무전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공장에서 그거를 심었을까요? 아니면 납품하는 단계에서 그거를 심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초 이제 삐삐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여러 이제 억측이 있었죠. 그러니까 추론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즘에 좀 유행하는 그 리튬 배터리 폭발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너무 소량인데 이건 폭발 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했지만 이거는 제조 공장 단계에서라기보다는 선적 과정에서 왜냐하면 레바논 그 헤즈볼라는 테러 대상국이기 때문에 그 항만을 이동할 때 조금 홀드되는 시간이 검색 기간이 길어요. 이때 교체하지 않았나 아예 통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서 부착한 게 아니라 아예 고쳐놓은 기계를 마더파이 그 디바이스를 아예 그냥 통으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관련 회사들 다 이제 대만 검찰도 그렇고 다 털어보니까 이제 다 그냥 무늬만 피오 박스예요. 무늬만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적 단계에서 이제 교체한 게 아닌가, 바꿔치기 한 게 아닌가가 좀 설득력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렇게 그 어디선가 멀리 떨어진 데서 그 헤즈볼라가 차고 있는 삐삐와 무전기에 이제 기폭 장치에 신호를 줘서 터진 거 아닙니까? 예, 예. 왜 그 얼마 전에 이란의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가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건 그것도 혹시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감독님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의심을 했는데 아니 그냥 이 얘기를 이란 안보 고위 관료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 이란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최근 TY 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그 관료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악천후 헬기 추락 다발 지역에서 헬기 조종사 삐삐 무전기 폭발로 추락을 유도한 게 아니냐 모사드가. 그러니까 조종사 2명이 핵심 조종사가 된 부조종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워키토키나 통신 장비에다가 이걸 심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최초에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많은 뭐 국제정치 전문가들이나 이란 전문가들은 이거는 내부 어떤 권력 갈등에서 이런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요 이제 공작 방법이 공개되면서 이스라엘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그 고위 관료에 따르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헤즈볼라 통신 장비 삐삐 그다음에 무전기 이 군수를 획득하는 책임자가 바로 테헤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IRGC가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 그 대리 세력을 총괄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총괄 지휘하느냐? 군수 지원. 그러니까 무기나 이런 통신 장비 체계를 일괄 구매해가지고 이 대리 세력한테 배포한 거죠. 무기 포함해서 뭐 작전 교리도 이제 전파하지만 이런 군수 쪽에서 이거 배포를 하는데 모사드가 공급한 무전기를 IRGC가 일괄 구매해가지고 이제 대리세력한테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RGC가 이거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군수 책임자니까. 그래서 사실상 주식회사 모사드가 IRGC 1차 협력업체가 돼버린 것이죠.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삐삐하고 무전기도 저 헤즈볼라가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 IRGC 그렇죠. 혁명수비대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그 병참 총괄을 갖다 IRGC가 하기 때문에 그게 역할이 그거예요. 군수 지원하고 작전 지원 두 가지를 하거든요. 실제 병력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행정 지원을 하는 거죠. 군수 지원 같은 것을.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피해를 본 거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제 막 터졌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삐삐는 옆구리에 차잖아요. 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 안주머니다 넣었을 거고 네. 무전기 같은 경우도 뒷주머니에다 놓거나 아니면은 뭐 옆구리에 차거나 무전기도 또 가슴에다 이렇게 윗주머니에다 많이들 놓고 다니는데 그게 터지면은 뭐 옆구리가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희생은 헤즈볼라가 많이 당했지만 놀란 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우리도. 지금 뭐 IRGC도 막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속속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란 헤즈볼라 군수 조달 공급망 지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모사드가. 공급망 지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수준의 폭약을 집어넣을까. 너무 세면 또 이게 너무 반경이 넓어지니까 민간인 피가 있고 너무 작으면 또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근데 그냥 목표가 뭐냐. 헤즈볼라 지휘관들 이게 보니까 그 인적 지도를 보니까 그게 조남절에가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급 우리로 치면 영관급 장교 이하들이 다 중간 관리자 그다음에 수준의 그 핵심 사령관들이 완전히 와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제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투 태세를 이제 막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살한 게 가장 좋지만은 손 하나 날려버린다든지 그 아랫돌이 날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거 여기 차고 있으면 눈 장님되든지 전투 지휘를 못해요. 그런 걸 노린 거가 이제 요번 작전이 어떻게 보면 캐거예요. 그 폭약을 딱 정량을 써가지고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 기폭장치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중동 전역에서 이 벌어진 거예요. 헤즈볼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오염된 걸 보인 거예요. 시리아에서 특히. 어허. 그래서 그 흑막에 가려진 광범위한 헤즈볼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랑 교선하는 이란 IRGC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또 활동하는 여러 테러리스트들의 그 행동 방역 네트워크가 요번 그 페이지와 공격으로 다 노출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작전에 이제 실명이 된 인사가 있는데 무슨 뭐 레바논에 파견한 이란 대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블랙 용원입니다. 비공식 과장 IRGC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차점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그 사태가 참 작전 성공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작전이라고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그 삐삐도 그렇겠지만 무전기도 그렇고 모든 그 헤즈볼라 대원들이 다 무전기를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왜냐면 그것도 나름대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헤즈볼라 대원들 중에서도 주위급들 높은 소위 말해서 이제 높은 사람들만 이 무전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높은 사람들만 요번은 다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나저나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삐삐도 지금 터졌고 무전기도 터졌고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이 헤즈볼라와 IRGC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로 다 연락하는 거는 이제 다 끝난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요번 작전의 어떤 쾌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 작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헤즈볼라가 스스로 자기가 목표물이라고 노출을 시킨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미국 CIA에서는 이런 부서가 있어요. 이게 타겟팅 오피서라고 테러범만 추적하는 거예요. 얘 동선 파악해가지고 얘를 드론 공격하는 거 이거에 대한 엄청난 정보 사전을 이제 쏟거든요. 뭐 위성 자료, 뭐 금융 자료 다 뒤져가지고 그 뭐 빈라덴이나 이런 애들을 이제 그 색출을 해내는데 이게 엄청난 재원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작전 쾌거는 그 개별 지휘관들도 이스라엘 모사가 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오염을 시킨 거죠. 페이저 그 무선 그 삐삐로 다 오염을 시켜가지고 이 지도가 이제 공개가 된 건데 그 스스로 식별되는 방식으로 자폭을 한 거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타겟팅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무전기를 뿌려주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쫙 퍼진 거. 일종의 우리 암세포 이게 갑상선 암이나 이런 거 잡을 때 여기다가 타겟팅 암세포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렇게 그 식별을 해놓거든요. 그 어떻게 보니까 이게 스스로 식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보적인 자산이나 이런 거가 컸고 그 다음에 그 19일 날 삐삐 공격 있고 나온 다음부터 공세적으로 이제 레바논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게 왜 그러냐면 지하에 있는 시설들이 다 이제 노출이 된 거야. 매핑이 다 끝난 거예요. 어느 땅굴에 뭐가 있고 다 알 거야. 그때부터 계속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1타 쌍피, 3피 정도의 그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민간인 표현은 굉장히 소수로 하고 있고 민간인 피해가 적었다라는 건 뭐 언론에서는 막 민간인 피해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테러리스트들이 대부분이고 그 민간이나 해봐야 그 테러범들 식솔들이에요. 가족들, 자식인데 뭐 그것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아버지 잘못 만난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그 하마스와 마찬가지. 얘네들이 테러 저지르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민가에 들어가요. 민간인을 또 애들을 앞세워가지고 테러를 저지르고 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NGO 단체들이 와가지고 그냥 IDF가 가로막아가지고 이렇게 인간 방패 노릇을 대신하고 이런 인간 방패 전략 때문에 IDF가 이거 참 이 테러를 어떻게 대응할까? 그러니까 과거 CIA 같은 경우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렇게 드론으로 추격을 하는데 그래도 폭약 반경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민간의 피해를 우려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못 죽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방식 삐삐 공작 이 폭발 방식으로 들어가면 헤즈볼라의 그 인간 방패 전략을 완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 중에서 거주하면서 테러 공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민간인이 방패가 안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전술은 요번이 이 삐삐 폭발로 이제 인간방패 전술이 완전 무력화된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쾌거 중에 하나고,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다 휴대폰도 못 써, 페이저도 못 써, 무전기도 못 써. 그래서 이거 소싱하는데 소통이 안 되죠, 사실상.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군사작전은 좀 힘들고 지휘 체계가 아예 붕괴됐으므로, 그러니까 뭐 그냥 단발적인 그것만 하고 소싱하느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